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금요일인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나 기술주 다 같이 올라갔고 애플도 어제는 1% 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테슬라가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좀 아쉽기도 하고요. 하루 사이에 또 어떤 지표에 따라서 내일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장의 뉴욕의 상승은 오늘 국내 증시에 조금 국한해서 봐야 될 거고요. 내일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전략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들려왔던 소식들 저희와 함께 이어가 보시죠. 일단 시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보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블랙록에서는 미국의 경제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미국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며 구원투수로 나와줄 것 같지? 아니야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소파이 측에서는 파월은 금리 인상 멈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식 매도 쪽에 서 있을 것이다. 웰스파고는 내년도도 매수의 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코멘트했고요. 도이치방크는 내년 주식 수익률 0% 이하로 보는 투자자들이 절반이 넘어간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자, 이들의 얘기만 들으면 나는 당장 주식을 다 매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의 말을 잘 따라가는 모범생처럼 이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청개구리처럼 투자의 현인들이 언제나 위기 속의 기회를 찾으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시점에 모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투자자의 몫이 되겠죠. 자, 이런 이슈가 많이 들려왔던 가운데 시장에 아마겟돈 시나리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반영 영향은 적지만 참고사항은 될 것 같아요. 지난 연준 위원 점도표들 기억하십니까? 내년도 최종금리 중간값 한 4.6 정도 예상이 됐었죠.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5% 이상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감내하고 수용하는 선이 5.25 정도인데요. 지금 JP모건 측에서 오늘 내년도 최종 금리가 6.5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한 28% 정도 된다고요.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정말 아마겟돈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고요. 아직까지는 현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10% 이상만 돼도 사실 언제든 시장의 반전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살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여러 이슈 속에 오늘은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화두가 되더라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상회하는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고용 부분이 조금 좋지 않다로 해석이 된 거죠. 특히나 2주 연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이 꺾인다라는 우려가 등장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실직자들이 새 직장을 찾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고요.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어떤 날은 이게 좋아서 빠지고 어떤 날은 나빠서 빠집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지수가 내려갔는데요. 오늘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급증을 했다니 경기 우려감이 있다. 그러니까 긴축을 좀 덜하지 않겠어? 라는 해석이 또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반등이었죠. 정말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걸 것 같아요. 해석하기 나름이란 겁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반등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듯 했으나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후반의 모습을 보여줬죠. 나스닥 1% 이상은 올랐고요. S&P 500도 0.7% 상승이었습니다.
어제 급락 나왔었던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페치부터 시작해서 어제 40% 폭락했던 카바나도 오늘 올라서기도 했죠. 그 덕에 전자상거래 강했고요. 리오프닝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영향이 작용이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올랐고요. 반도체가 반등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반가운데요. CNBC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협조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를 둔 갈등이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반도체주들이 강했고요. 테슬라는 여전히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일단 반도체 쪽이 강했다라는 것은 확연히 보이죠. 엔비디아, 퀄컴, AMD, 브로드컴 등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부를 켜주고 있고요. 한동안 밀렸었던 애플도 오늘장은 올랐습니다. 중국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폭스콘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슈인 거죠. 이 이슈가 아직까지 애플 관련주를 끌어주진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하방이라도 좀 막아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하락이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감축서를 부인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 알고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슈가 조금 확실화되는 분위기죠. 테슬라 상해 공장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대 근무 시간을 17% 정도 감축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생산과 수요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이 됐고요. 오늘 상승에 테슬라는 그간 많이 빠졌음에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테슬라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했었는데요. 오늘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인가 조금 주의하며 살필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봤고요. 중국 쪽으로 가봅니다. 12월 5일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결국 우리도 리오프닝을 왔고 그 절차 속에서 풍기 현상을 다 겪었다라는 말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진단키트,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감기약. 중타이증권에서는 중국 내 키트 구매 수요는 1년간 112조가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추가된 이슈가요.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약국에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키트도 키트지만 해열제와 감기약 사재기가 심각하다라고 하네요. 이 감기약 등의 가격이 200% 이상 뛰어도 기다렸다가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해 볼 포인트는 중국은 원료 의약품 수출 통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료 의약품 수출 인도와 중국이 최다 국가입니다. 이들이 이걸 통제할 경우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식약처 측에서는 감기약 원료 신속하게 확보해라라는 이야기까지 제약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테마로 봤을 땐 원료 의약품 테마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또 키트주도 어제 시간외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 쪽 살폈고요. 요건 좀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통신장비 이야기요. 11월 21일에 통신장비주들의 실적이 내년도 다 같이 개선될 것이다. 4분기도 상당한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 대비 통신장비주가 조금 선전하는 모습 나옵니다. 어제 진만스픽의 종목들도 KMW, HFR 모두 통신장비 쪽이었는데 강세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잠시 후에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밤사이 미국에서도 통신장비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만큼 오늘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요즘 힘듭니다. 테마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거든요. 6거래일 연속해서 코스피는 음봉입니다. 자금이 말라가는 가운데 남은 자금은 테마로만 돌고 있죠. 한 달 사이에 돌았던 테마 기억나세요? 네옴. 그다음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XR로 갔다가 정치 테마주로 갔다가 리오프닝, 그리고 어제는 아바타였습니다. 자금이 계속 말라간다면 이런 테마마저도 약화되겠죠. 단기 트레이딩 거리도 없어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테마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테마주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짧은 방망이로 대응하시는 거 정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엔 오직 카메라만 고수했었는데 레이더 센서를 도입한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관련주 확인하시고요. 중국에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공식 반영이 8일에 있었다라고 하네요. 관련해서 콘텐츠 한한령 해제 또 한 번 관심을 받을지 체크하시고요. 아바타2가 중국에서 예매 6시간 만에 1000만 영화가 됐습니다. MDS테크나 알로이스, 하잉크 코리아 등의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강했는데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아바타 관련주 다뤄봤습니다만 일부 종목이 급등했다 급락으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변동이 크니까요. 정말 부디 조심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원전 관련한 이슈도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살피시길 바랄게요. 빠른 순환이 있다는 건 꼭 염두하시고요. 자, 여러 시장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오늘 저희는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약간 패러디죠. 패러디죠.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양가를 대신해서 저는 위기의 SK가를 준비해봤어요. 네, 저는 위기의 LG가를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어제도 브리핑 통해서 애플카 이슈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얘기하면서 LG 관련주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LG 그룹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위기의 이 그룹주들을 다루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10대 그룹주의 시총이 116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는 1,329조 원이었던 이 시총의 합이 올해는 1,213조 원으로 8.73%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0대 그룹 총 105개 종목들의 수치를 한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SK그룹이 36%나 빠졌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같은 주력 사업들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이외에 반도체나 자동차, 호텔, 식음료 같은 그런 쪽의 산업을 또 계열사로 두고 있는 신세계, 현대자동차그룹, 삼성, GS, 롯데그룹까지 모두 다 시가총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렇게 상승했던 쪽이 있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과 방산 덕분에 시총이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도 태양광이나 2차 전지 같은 미래 먹거리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승했습니다. 두 자릿수가 넘게 상승했죠. 그리고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92%나 늘었는데 하지만 올해 1월에 올해 초에 상장했던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본다면 12%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LG그룹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증권가에서 어떤 시각을 내고 있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을 지속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전월 기준으로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가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향후에 10% 내외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대신증권에서도 경기 침체가 더욱더 가시화되면서 앞서 체크해봤듯이 이 시클리컬 업종들에 대한 실적 우려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LG그룹주로 한번 돌아와 볼 텐데요. 올 한 해 어땠는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론 LG 헬로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 계열사가 더 있지만 이 정도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어제는 6% 정도 빠졌고요. LG전자도 어제 추가로 1% 더 빠졌습니다. 관련주들은 어제 모두 다 빠졌었고 최근 한 달로 체크를 해보면 LG생활건강이 그래도 중국 쪽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가 잘 가면서 17% 정도 상승한 거 제외하고는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연중 누계로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이 그래도 5%, 8% 각각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올해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은 15% 정도 빠졌는데 나머지 쪽은 거의 다 40%에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 회복하려면 한참 멀은 상황이겠죠. 하나씩 종목별로 체크해 볼 텐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18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주가는 장중에 7%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죠. 최고가 대비해서는 15%가량 하락했었는데요. 전일 외국인들의 순매도 1위 종목을 기록하면서 2위였던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매도 거래 금액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한 달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에 부담이 됐던 건 바로 기관들의 순매도가 됐을 거고요. 앞서 체크해봤던 테슬라 리스크 관련해서 이 생산 감축 그리고 중국 쪽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격을 인하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정이 좀 나오는 건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 대해서 또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이라고 봤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등 업체라는 프리미엄 그리고 IRA 법안의 최대 수혜라는 그러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LG 생활건강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한 달 동안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거의 30%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요. 중국발 훈풍과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화장품의 소매 판매가 코로나19 전 이미 90% 수준까지 회복이 되면서 정상화 수준을 밟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부터는 주요 산업 지표와 기업의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도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큰 쪽을 주목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중국 매출 비중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많습니다. 70%, 애경산업, LG생활건강은 57% 가까이 된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는 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제히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LG 이노텍과 디스플레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건 애플카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이쪽이 LG 이노텍의 차트고요. 위에가 LG 디스플레이의 차트인데 애플카 출시 연기에 대해서 어제 또 주가 급락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애플카 출시 연기는 오히려 지금 가능성을 더 키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애플 쪽에서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이 부품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 기능 쪽에서 입증이 되어 있는 LG 그룹주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잠재적으로 수혜가 점쳐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의 애플카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과 관련해서 또 그룹주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LG전자는 모터와 외주 생산이 되겠고요. 앞서 봤던 LG 디스플레이, OLED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쪽, LG 이노텍은 카메라와 라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LG 그룹주 앞서 체크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시각과 관심 종목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LG 그룹주 내에서 시장에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주셨고요. SK로 가겠습니다. SK그룹은 상장돼 있는 계열사 수가 가장 많습니다. SK 다음이 삼성이고요. 그 다음이 현대차 그룹인데요. 현대기아차 쪽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올해 상승률로 봤을 때는 시장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그룹사들 대비해서 유달리 많이 빠졌습니다. 그룹주 전체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바로 SK입니다. 눈에 띄는 건 하이닉스가 40%,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무려 60% 이상 밀렸고요. 배터리 쪽도 SK그룹 내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씩 대표 종목 몇 개만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전에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2위 탈락하면 오랫동안 그걸 회복하지 못했었다라며 과거에 포스코나 SK텔레콤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도 시총 2위에서 탈락 이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견은 분분하죠. 감산으로 업황 개선될 거다. 재고 피크아웃 칠 거다. 가격 하락, 주가에 선반영 돼 있다. 사자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수요가 너무 안 좋아. 가격 계속 떨어져. 내년도 적자 확대될 거야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의견은 분분하고요. 올해 초에 증권가 목표가 제일 높았던 게 17만 5천 원대였고요. 오늘 아침 확인하니까 11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수급을 봐도 개인들이 올해 1조 7천억 원, SK 하이닉스가 연중 신저가를 기록해도 계속 사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들의 승리로 좀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전략 챙길 거고요.
다음은 SK 쪽의 배터리 업체들,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놀로지, SKC 등이 되겠죠. 이들에 대해서도 각각 매수와 매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올해 60% 이상이나 밀렸습니다. 갈 거야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도무지 가지 못했는데 IT용 분리막이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봉쇄 영향이겠죠. 만약에 중국 봉쇄가 조금 풀리게 된다면 이게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의 스토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낙폭이 과대했다, 적자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증권가 올해 목표가 변화를 보시면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드라마틱합니다. 21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가격보다 더 낮은 목표가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수급으로 봤을 때는 SK오는 외국인이 매수했으나 SKC나 SK 아이테크놀로지 낙폭이 컸던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들이 담았다라는 점 속상하고요. SK 배터리 업체들 줄줄이 내려갔습니다만 LG 쪽은 그래도 엔솔이 이렇게 선전하는 흐름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들의 좀 차별화된 흐름은 안타깝죠. 여기서 좀 반전을 꾀해볼 종목이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 과거 시총 2위였다가 떨어지고 도무지 올라오지 못하는 쪽인데 이쪽도 그래요. 투자 매력도가 낮다. 배당 메리트 2024년에나 부각될 걸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반면에 안정적이잖아. 그리고 5G 침투율 올라가고 있잖아. 실적 좋잖아.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SK텔레콤은 올해 한 13% 정도 밀렸더라고요. 증권가 목표가 변화 확인하시고요. 기관은 매도합니다만 외국인이 사주고 있다는 점은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통신주도 시간 허락하면 확인해 보죠. 마지막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올해 SK 그룹주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60% 이상 밀렸고요. 비중 축소 쪽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노바백스양 CMO 매출 부진이 계속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 변화 보시면 1월에는 33만 원 내다보다가 지금은 7만 2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알 것 같고요. 이 또한 개인들이 누적 순매수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바로 SK그룹주인데 지금부터 좀 심플하게 정리하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길었죠? 네,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또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브리핑 후에 질문 폭격을 받을 분 모셨어요. 진만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신뢰할 만큼의 반등은 아니었어요. 나쁘지 않았다 정도인데 또 금요일이기도 해서 이게 얼마나 시장에 반영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오랜만에 긍정적인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매주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오고 이제 신규 실업 청구 수당도 이제 그 중에 일부인데 오랜만에 컨센을 하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매번 이렇게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건수가 계속 이제 원래 컨센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계속 스트롱 아메리카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즉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파월이 원하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음 주의 결과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꺾인 건 확실한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거기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파월의 입맛 따라 얼마만큼 내려갈지 여부가 사실 다음 주에 주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 나올 FOMC에서 과연 얼마만큼 지금 금리가 얼마만큼에 오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지속할지 그다음에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지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을 막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위가 깊다. 그래서 여기서 2, 3일 정도 상승을 하거나 횡보를 하면서 다음 이슈 때 이제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번지 점프대가 될지 아니면은
혹은 이제 발사대가 될지 이제 지수가 아마 그 차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박스권 이탈은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조금이나마 반등에 성공을 해줘서 한국 시장도 그래도 약보합보다는 강보합권 시장으로 좀 전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금요일이라서 과연 앵커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바닥권을 잡았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를 준비하기가 오늘 정말 좋은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코멘트고요. 짧게 뭐 여러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5G 쪽이요. 어제 네. 말씀 주셨고 HFR과 KMW가 어제 좋은 흐름이 났단 말이죠. 뭐 당연히 하루 사이니까 보유겠죠? 네, 보유고요. 왜 보유인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인프라 쪽이 맨날 강했습니다. 그런 이유로서 어제 증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게 좀 개별 이슈로 좀 오른 경우가 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선 타고 올라간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2, 3거래. 즉 다음 주 CPI 이전까지의 흐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일단 지켜보시고 CPI 이전은 뭐가 됐든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이제 전략을 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키트, 원료의약품 뭐 이쪽 사재기 얘기 있잖아요. 네. 이거는요? 저희가 가장 먼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다뤘고요. 어제 시간의 거리에서 슈마시스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약보합, 강보합권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간 이제 아까 테마 이슈 쭉 정리를 잘 해주셨죠.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감기약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세 분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는 말씀으로 이제 좀 대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일약약품 등의 종목도 뭐 장중에 급등했다가 그래도 7% 상승으로 거래 마치기도 했고요. 빠른 이런 테마 순환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위기의 LG가와 SK가 가보겠습니다. LG그룹주 앞서 수정앵커가 다 브리핑 해줬습니다만 그중에서 한 4개 정도만 추렸어요. 뭐 네. 다 할 수는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엔솔, 생건, 이노텍, 디스플레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제가 이제 말씀 매번 드렸었는데 저는 지수 반등 시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될 종목이라고 봐요.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분간 즉 내년 초까지는 지수의 상방이 좀 많이 제한돼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갖고 있는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 LG 엔솔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번 좋다 안 좋다를 딱 집어 드렸었는데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은 매수하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리겠고요. 급락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가능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LG 엔솔 만약에 이제 긍정의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LG 이노텍과 LG 생활건강은 중립인데 일단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테슬라, 그다음에 LG, 애플 관련해서 노이즈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좀 맞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 쪽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 수요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 쪽도 지금 굉장히 하향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비껴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애플발 노이즈를 주의하자. 그럼에도 이제 좀 탑 포인트가 좀 떨어졌다 뿐이지 현재 주가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수는 하되 다만 손절을 하단부가 이탈하게 되면은 좀 이탈을 하게 되면 또 손절을 하시는 걸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디스플레이는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또 OLED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이제 좀 또 몸살을 또 앓고 있다 이런 OLED 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 LCD 쪽에서 워낙 한 5년, 10년 전에 되었던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투자를 좀 주의하시길 좀 바라면서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이제 화장품 안 좋다 이야기했다가 이제 장반 뷰 바꿨다가 지금은 또 매도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해볼 만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런 대형주 공략도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슈 따라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소형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셔야지 워낙 지금 시장 자체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쪽 위주로 공략을 네.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LG그룹주 중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만 공략이 가능하다 정도로 저희 얘기를 해볼게요. 이노텍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에서 뭐 살짝 매수했다가 손절 라인과 뭐 짧은 수익 실현 지키는 선에서만 대응하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LG그룹주 들여다봤고요. LG그룹주가 뭐 시장에서 더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 더 나쁜 흐름을 보인 건 SK그룹주입니다. 하이닉스, 텔레콤, 바이오사이언스, SK이노베이션 이 중에 뭐 제일 괜찮았던 게 이거니까요. 네, 사실 안 좋았죠. 사실 SK가 그래도 지주사 중에서는 괜찮다고 일단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실 주주 환원책도 이제 본주 SK 본주도 나름 괜찮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가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저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아는 이슈 지금 뭐 박스 하단부가 살짝 깨지긴 했지만 반도체주들은 지금 다 짧은 시각으로 보시진 마시고요. 분명히 강한 중간중간에 강한 이슈들도 존재를 하고요. 지금 안 사면 언제 사 결국에는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 지금 적자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고 작년에 이미 사이클로 인해서 충분히 이슈될 만한 부분들 현금 보유량도 많기 때문에 원래 곡소리 날 때 매수를 해야지 그만큼 이제 위기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좀 승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수요 악화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뭐 적자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비수기인 현재 구간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이제 까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모아가기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 좀 긍정의 의견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SK텔레콤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분할이 좀 되면서 뭐 투자사로서의 좀 매력이 좀 떨어지고 통신 네.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뭐 망 사용료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워낙 이제 현금을 잘 법니다. 너무 많이 벌어서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쓸지 여부가 좀 귀추가 되기 때문에 투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제 통신주들이 이런 한계가 좀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좀 개편을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돈 잘 버는 기업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사실 물려 계신 분들도 워낙 많고 지금 또 관련된 이슈로 좀 많이 좀 오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오르고는 있는데 아직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모멘텀이 좀 부실하다라는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주가가 싸다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뭘 보여준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탄력성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아까 이제 중국 쪽에서 백신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 또 서방 백신은 안 쓰겠다. 그러면은 한국 백신이 또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제가 가설입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분할에 관련해서는 매번 당연히 안 좋은 이슈밖에 다뤄드린 적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저는 SK 이노베이션은 분할을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물적 분할이 아니고 최근에 인적 분할 많이 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돈이 가장 많은 시기에 오히려 분할을 했으면은 그런 유동성 바탕으로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이슈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돈맥 경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돈맥 경화 시기에 분할도 못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슈도 나왔다가 결국에 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추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인적 분할 할 거면은 빨리 해서 자금을 빨리 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입니다. 심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긍정과 중립과 매도 의견 각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LG와 SK요. 자, 진만 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진만 스픽은 금속 사이클 진입.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린다. 금속하면 뭐 니켈, 리튬 또 이쪽인가요? 네, 리튬이 죽지도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결국에는 또 금속 관련된 테마가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 언론 매체 다루기 좋은 게 뭐 몇 조 단위, 10조, 20조 단위의 시장 이런 거 이슈 다루기 굉장히 좋은데 니켈 가격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리튬 관련해서도 고점에서 꺾이긴 했는데 또 다시 상승세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 두 종목 정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니켈 관련주로는 황금 ST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어제 이제 또 좀 자회사인 UST가 또 좋은 환기 종목이긴 하지만 관련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그룹사가 워낙 좋아서 사실 이제 긍정의 이제
그룹사들을 다뤘을 때 사실 포스코 그룹을 또 다뤄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리튬 관련주로 포스코 엠텍 또다시 상승 준비를 하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어제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적어도 하루 이틀 안에 한 번 정도 강한 시세 분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속 사이클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 니켈 관련주로는 황금 ST, 리튬 관련주로는 포스코 엠텍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속 관련 두 종목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오늘 진행하십니다. 많은 이들과 좀 소통하면서 좀 디테일한 터치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장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다룰 예정인데 일단은 아마 마음속에 고민이 많은 분들도 있고 이제 조금 이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조금씩 다뤄드리면서 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못 다뤘던 이슈도 여기서는 뭐 사실 한 방향의 소통이기 때문에 제한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서는 양쪽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속에 있는 종목들 한 번 정도 상담을 통해서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만담소 오픈하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부터 저희 같이 호흡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 이슈에 대한 전략 오늘 깔끔하게 답변 주셨네요. 진만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